지금 규정부터 당장 다시 확인해. 2026년 2월 3일 백악관 브리핑룸 일정표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동부 해안 필라델피아 항만과 도심 통신망 장애 보고가 같은 문서 묶음으로 붙습니다. 재고는 48시간밖에 없다. 연방항공청이 2025년 8월 6일 공개한 가시권 밖 비행 제한 자료 제목이 다시 스쳐 지나갑니다. 브리핑 자료 폴더에는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올라온 성명과 브리핑 영상 링크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상 쪽 상황판에 한국조선기술기반 임시 지휘 거점 화면이 잠깐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료는 밖으로 새지 마. 마이크가 켜지기 전 누가 먼저 책임을 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먼저 묻히는 분위기입니다. 그때 아직 이름만 떠도는 한국 쪽 창구가 내부 메모 제목에 적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야기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2026년 2월 3일 새벽 백악관 브리핑룸 일정표가 내부 공유망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는 브리핑과 성명 자료가 날짜별로 영상과 문서 형태로 축적돼 있고 2025년 1월 20일자 취임 연설문도 같은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부 해안 필라델피아 항만과 도심 통신망 장애가 동시에 보고되자 그 기록 구조가 갑자기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서가 남는다는 말은 곧 책임이 남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브리핑이 2026년 2월 3일 9시로 잡혀 있는데 현장 보고는 7시도 되기 전에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 장애로 분류해도 되겠습니까? 제 모니터 오른쪽에는 통화 메모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6시 10분이라는 시각이 찍혀 있었고 제목 줄에는 필라델피아 항만 도심 통신 공백 긴급 승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재고 일수표를 펼치니 통신 중계 장치 배터리, 서버 냉각 부품, 지상망 스위치 모듈이 묶인 항목이 48시간으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단서가 숫자로 박히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연방 재난 조정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 통로를 확인했고 즉시 돌아온 답은 규정처럼 차가웠습니다. 승인 없이 움직이지 마 자료 밖으로 금지다 경고가 이어지는 동안 손은 이미 회의 소집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요청서 제목에 연방항공청과 백악관 브리핑팀을 함께 넣는 순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공유 범위를 좁혀 표시했고 그 표시 하나가 회의실 공기를 얼렸습니다. 필라델피아 항만 지도 위로 회색 구역이 늘어나는 것을 보자 현장 보고서의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가시권 밖 드론 정찰이 필요하다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줄에 연방항공청이라는 기관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연방항공청이 가시권 밖 비행 관련 규정 제안과 배경 설명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지만 2026년 2월 3일의 현장은 제안이 아니라 승인 칸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도 허점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시간을 갉아먹는 것이 보였습니다. 승인 권한이 여러 부서로 분산돼 있어 누구도 단독으로 예외를 못 냅니다. 항만 운영과 통신 복구가 주정부, 연방, 민간 위탁으로 쪼개져 책임이 서로를 피해갑니다. 가시권 밖 비행은 제도권으로 넓히는 흐름이 있었는데도 긴급 상황에서 적용할 절차 문장이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면 48시간은 48시간이 아니라 변명에 필요한 시간으로만 쓰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한구역 승인으로 범위를 쪼개자는 선택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고 즉시 결과로 자동 산정 승인 대기 시간이 24시간에서 6시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내려갔다고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브리핑룸 뒤 작은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체면을 앞세운 말을 던졌습니다. 동맹도 비용부터 먼저 따져라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원칙을 붙잡고 맞섰습니다. 원칙은 문서대로 간다. 그 두 문장이 부딪히는 사이 현장 상황판의 회색 구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통화 메모 출력물을 꺼내 첫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 그 문장을 그대로 따르면 안전해 보이지만 지금은 안전이 지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의 해석을 바꾸는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승인 없이는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승인 범위를 쪼개서라도 움직이라는 뜻으로 읽자는 제안입니다. 승인 시간을 당겨라. 드론은 보류 아니다. 짧은 대사가 오가자 회의실의 시선이 제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보고서 문구를 고쳐 결제 라인에 다시 올렸고 즉시 결과로 반려 사유가 사라졌습니다. 브리핑 자료 폴더에는 백악관 공식 사이트 링크가 줄지어 있고 그 옆에 필라델피아 항만 보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2026년 2월 3일 9시에 시작되면 질문은 비용과 책임으로 쏟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용을 먼저 꺼내면 책임 분산이 커지고 승인 속도가 다시 느려질 것이라는 단서가 이미 회의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 순서를 바꾸는 행동을 했습니다. 브리핑 크유와 A 초안에서 비용 문장을 뒤로 밀고 절차와 안전 통제 문장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문단마다 연방항공청, 필라델피아, 48시간 재고, 제한구역 승인이라는 앵커를 박아넣자 브리핑팀의 질문 대비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검토는 별도라는 문장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되 그 앞에 구조 우선은 즉시라는 문장을 붙였습니다. 이 한 줄로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출력된 통화 메모를 접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6시 10분이라는 시간이 손에 닿자 종이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이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을 고정하는 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줄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 마지막 줄 비용 검토는 별도. 오늘은 그 두 줄을 이유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 두 줄을 근거로 범위를 쪼개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핑룸 문이 열리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록 상단에 날짜와 기관명을 다시 찍어 넣었습니다. 2026년 2월 3일 백악관 브리핑팀 연방항공청 필라델피아. 그리고 종이를 다시 접으며 마음속으로 결론을 하나 정했습니다. 기록은 책임을 남기지만 책임은 결국 움직임으로만 증명된다는 결론입니다. 2026년 2월 3일 아침 필라델피아 항만 상황판의 회색 구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통신 공백이 늘어날수록 구조팀의 이동 경로는 길어지고 제 책상 위 48시간 재고 일수표는 더 빠르게 달아갑니다. 현장 보고서 첫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가시권 밖 드론 정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줄에 연방항공청이라는 기관명이 붙는 순간 해결책이 아니라 절차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승인을 기다려도 됩니까? 모니터에는 2025년 8월 6일 연방항공청 공개 자료가 다시 열려 있었습니다. 가시권 밖 비행 관련 규정 제안과 배경 설명이라는 제목이 선명했고 내부 참고로 붙은 연방 관보 게재 기록도 함께 떠 있었습니다. 단서가 문서 제목으로 확인되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규제 담당 비상 연락망으로 전화를 걸고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제안 승인 요청서 초안을 읽었습니다. 즉시 돌아온 반응은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예외 서명은 오늘 금지다. 지금 승인 범위를 쪼개라 같은 방침이 엇갈리는 사이 통화
기록창에 자동으로 생성된 대기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24시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현장 지휘 쪽과 화상 회의를 열자 책임의 선이 더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항만 운영은 주 정부와 민간 운영사 계약 조항에 묶여 있고 통신 복구는 여러 위탁업체로 쪼개져 장애 원인 확인부터 서로 다른 양식을 요구합니다. 가시권 밖 드론은 제도권으로 넓히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긴급 상황에 적용할 단문 승인 절차가 빈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허점이 한꺼번에 맞물리면 누구도 단독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모두가 서로의 서명을 기다리게 됩니다. 누가 예외에 서명합니까?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저는 재고 일수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숫자를 유지하려면 영상 확인과 이동 경로 재설계를 당겨야 했고 그러려면 드론 영상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단서가 재고 일수표의 숫자로 박히자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승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요청서를 쪼개야 합니다. 저는 승인 요청서를 제한 구역 단위로 분할해 다시 올렸고 즉시 결과로 산정 대기 시간이 24시간에서 한 자릿수 시간대로 내려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눌러 말했습니다. 드론 영상 없인 투입 금지 비용 얘기는 뒤로 미뤄라. 그 다음은 숫자로 설득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임시 중계 장치와 지상망 연동을 묶는 비용은 300만 달러 안팎이 거론됐습니다. 업계 관측으로는 드론 한 대가 연속 채공하며 통신 공백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90분 수준으로 잡혔고 공백 구역을 나눠 커버하려면 12세트 단위의 장비 배치가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단서가 비용과 성능과 규모의 세 숫자로 정리되자 현장 지휘관이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한 승인 구역을 먼저 뚫고 영상이 들어오는 즉시 동선을 다시 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항만 대기 구역에 머물던 구조팀이 이동 준비를 시작했고 장비 발주, 보류였던 항목 몇 개가 우선 발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의 문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의록 초안에 누군가가 또 적어 넣었습니다. 동맹도 비용부터 먼저 따져라. 그 문장이 커질수록 승인 담당자는 더 조심해지고 조심해질수록 시간은 더 셉니다. 저는 2026년 2월 3일 6시 10분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은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 마지막 줄은 비용 검토는 별도였습니다. 단서가 그 두 줄로 고정되자 저는 해석을 바꾸는 문장을 회의록 첫 문단에 넣었습니다. 승인 없이는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승인 범위를 쪼개 움직이라는 뜻으로 읽는다고요. 그러자 즉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려 사유로 반복되던 예외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제한이라는 단어가 결제 라인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진다 단어부터 바로잡아라. 2026년 2월 3일 9시 1분 백악관 브리핑룸 조명이 켜지자 기자들의 노트북 화면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제 귀에는 마이크 테스트 신호보다 먼저 필라델피아 항만 상황판에서 올라오는 알림음이 박혀 있었습니다.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올라가는 브리핑 영상과 성명 문서는 날짜별로 저장되고 오늘도 그 구조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록 구조 앞에서 저는 2026년 2월 3일 6시 10분 통화 메모 출력물을 손바닥에 숨기듯 쥐었습니다. 첫 줄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 마지막 줄 비용 검토는 별도라는 문장이 손열로 미세하게 젖었습니다. 지금 그 단어를 공개 화면에 올릴 수 있습니까? 브리핑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튀어나온 단어가 의외였습니다. 한국 드론을 띄워라 짧고 단정적인 지시가 마이크를 타고 나갔고 브리핑룸 뒤편에서 저와 팀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화면에는 필라델피아라는 지명과 연방항공청이라는 기관명이 함께 떠 있었고 그 아래에
가시권 밖 비행이라는 문서 제목이 작은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말 금지다. 곧이어 브리핑팀 내부 채널에서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브리핑 크유와 H초안에서 국명 표기를 앞줄에서 빼고 통합 운용 경험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문장 순서를 재배열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민감어 경고 표시가 사라지고 질문 예상 목록의 우선순위가 한 칸 내려갔습니다. 2025년 8월 6일 연방항공청 공개 자료가 참고 화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가시권 밖 비행 관련 규정 제안과 배경 설명이라는 제목이 분명했고 제도권으로 넓히려는 흐름이 문서로는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3일의 필라델피아는 제안이 아니라 승인 칸을 요구합니다. 제도 허점은 여전히 세 갈래로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승인 서명이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어 누구도 단독으로 예외를 못 냅니다. 항만 운영과 통신 복구가 주정부, 연방, 민간 위탁으로 쪼개져 책임이 서로를 비켜갑니다. 가시권 밖 비행은 방향성이 있었는데도 긴급 상황에서 적용할 짧은 승인 문장과 책임 기준이 빈칸처럼 남아 있습니다. 예외 서명 금지다. 제한 승인으로 쪼개 상반된 대사가 같은 방안에서 부딪히자 스크린에 회색 구역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그때 브리핑 자료 묶음에 새로 올라온 참고 문서가 한 장 더 붙었습니다. 출처줄에 2026년 1월 20일 코리아 헤럴드 보도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고 제목에는 한국 드론작전 사령부의 조직 개편과 효율성 논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창설이라는 배경 문장이 함께 달려 있어 조직이 새롭고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문서의 설득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확인하자마자 선택했습니다. 한국 쪽 연락 창구에 즉시 전화해 문서 표현을 승인 언어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곧바로 돌아온 결과는 예상보다 빠른 문장 교정이었습니다. 문장부터 통일하라, 책임 범위 적어라, 한국 측에서 보내온 수정안에는 안전 통제 범위, 영상 보관 기간, 제한 구역 승인 같은 단어가 짧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이 오늘 브리핑을 살립니까? 브리핑룸 밖 작은 회의실로 옮겨 2026년 2월 3일 9시 12분 긴급 조율 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손에 쥔 통화 메모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이 회의의 중심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이라는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원칙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지연이 핑계였습니다. 비용 검토는 별도라는 문장은 누군가에게는 방패였고 누군가에게는 협력의 벽이었습니다. 여기서 체면을 대표하는 반대 문장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동맹도 비용부터 따져라. 그 말이 커질수록 결제 담당자는 더 움츠러들고 움츠러든 만큼 필라델피아 현장의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저는 행동으로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통화 메모 첫 줄 아래에 회의록 문장을 추가해 승인 없이는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승인, 범위를 쪼개 움직이라는 뜻으로 읽자고 적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제 라인의 반려 사유에서 예외라는 단어가 줄고 제한이라는 단어가 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현장 보고서에는 48시간 재고라는 숫자가 여전히 상단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지키려면 드론 정찰이 먼저 들어가고 영상이 들어오면 동선이 바뀌며 동선이 바뀌면 통신 복구 장비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저는 브리핑 크유와 H초안에서 비용 문장을 뒤로 밀고 절차와 안전 통제 문장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공개 답변의 중심이 비용에서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속도 먼저 말하라, 비용은 뒤로 둬라. 브리핑팀이 짧게 지시를 내리자 회의실의 공기가 처음으로 현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통화 메모의 마지막 줄 비용 검토는 별도는 지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그 앞에 구조 우선은 즉시라는 문장을 붙여 같은 문장이 다른 의미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줄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도 됩니까? 지금까지의 선택은 모두 대가를 남깁니다. 2026년 2월 3일 야간 회의가 이미 예약됐고 결제 라인은 더 짧아졌지만 그만큼 책임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신념은 하나로 모입니다. 공급망과 구조는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원칙은 멈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절차로 증명돼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회복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팀과 규제 담당이 제안 승인 문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통신 복구와 드론 운용의 문서 표현을 하나의 회의록으로 묶기로 합의했습니다. 손바닥 속 통화 메모는 여전히 첫 줄과 마지막 줄을 품고 있지만 그 문장들은 이제 서로를 막는 글이 아니라 서로를 밀어주는 글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3일 10시 18분 필라델피아 항만의 병목이 통신 문제를 넘어 해상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해안의 하역 대기 선박이 늘어나자 단순 복구가 아니라 수리와 지휘 거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문장이 현장 보고서에 올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 적힌 지도 위에 해역 통제 구역이 겹쳐지자 선택은 빨라야 했습니다. 저는 백악관 내부 공유망에 해상축 대응 안건을 올리고 즉시 결과로 해안경비대 연락 라인이 회의 초대장에 추가됐습니다. 해상 거점을 먼저 세워라, 선적 슬롯을 재배열하라, 이 두 문장이 같은 문서에 들어간 순간 대응의 무게가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이 바다 쪽을 누가 열어줍니까? 2024년 6월 21일 한화 보도 자료에 적힌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계획이 회의 자료로 다시 호출됐습니다. 그 문서에는 인수 계획과 금액이 공개돼 있어 외부 협력의 근거로 쓰기의 형태가 깔끔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2월 19일 미국 현지 조선소 공지에 인수 완료와 회사명 변경, 후속 조치가 안내돼 있었다는 요약이 붙었습니다. 국내 매체에서도 2024년 6월 21일 인수 보도가 있었고 그 기록은 지금 회의에서 설명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단서가 날짜 2개로 고정되자 행동이 따라야 했습니다. 저는 한화 측 미국 법인 연락 창구로 전화를 걸어 현장 협력 가능 범위를 확인했고 즉시 결과로 설비 사용 가능 구역과 작업 인력 배치 초안이 메일로 들어왔습니다. 문서 근거로만 움직여라, 현장 우선 순위 정해라 경고와 지시가 동시에 오가자 바다 쪽 축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2026년 2월 3일 10시 37분 제가 들고 있는 6시 10분 통화 메모가 다시 문제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첫 줄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이라는 문장이 해상 쪽에서는 안전 인증과 직결되고 마지막 줄 비용 검토는 별도라는 문장은 계약 조항과 맞물려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제도 허점도 세 방향에서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수리 작업의 안전 인증과 장비 반입 승인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갈려 있어 결제가 겹칩니다. 항만 운영과 수리 계약이 위탁 구조로 잘게 쪼개져 책임이 문서 사이로 빠집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비용 산정과 보험 확인이 앞줄로 올라오는 관행이 남아있어 구조와 지휘, 거점이 뒤로 밀립니다. 단서가 이 세 가지로 모이자 저는 회의록 문장을 고쳤습니다. 승인 없이는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승인 범위를 쪼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며 움직이라는 뜻으로 읽자고 적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결제 라인의 반려 사유에서 예외라는 단어가 줄고 제한이라는 단어가 늘었습니다. 승인 범위를 쪼개라, 안전 기준은 고정해라. 전환점을 설득하려면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에 임시 지휘 플랫폼을 올리는 데 드는 초기 추가 비용이 약 $300만 선으로 논의됐습니다.
업계 관측으로는 항만 병목을 푸는데 필요한 수리와 장비 반입 처리량을 하루 12건 단위로 끌어올리면 회색 구역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붙었습니다. 현장 기술팀은 통신 공백과 해상 동선 재설계를 동시에 돌리려면 최소 48시간 안에 첫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단서가 비용 300만 달러, 처리량 12건, 시간 48시간으로 묶이자 행동이 더 과감해졌습니다. 저는 선적 예약표를 다시 열어 장비 반입 순서를 바꿨고 즉시 결과로 한 줄이 뒤로 밀리고 한 줄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선적 취소는 금지다. 납기 배열을 다시 짜라. 그런데 같은 시간 회의실 스크린 한쪽에 외신 요약이 올라왔습니다. 미중 조선 갈등이 격해지면서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법인들이 제재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보도라는 설명이 붙었고 화면 아래에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믿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리스크가 생겼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법무 검토와 공급망 우회안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법무 검토 요청서가 결제 라인에 추가됐고 현장팀에는 작업 중단이 아니라 정보 분리라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제재 리스크를 점검하라. 정보 공유를 좁혀라. 그 순간 회의실에서 다시 체면의 문장이 튀어나왔습니다. 동맹도 비용부터 먼저 따져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커질수록 해상 축의 속도는 느려지고 느려질수록 동부 해안의 통신 복구도 늦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는 대신 회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비용을 먼저 따지는 이유가 체면이 아니라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은 비용을 뒤로 미루고 구조를 앞으로 당긴 뒤 내일 문서로 책임을 정리하자고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브리핑팀 크유와 H초안에서 비용 문장이 뒤로 밀리고 절차 문장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지금 이 연결을 끊을 겁니까? 26년 2월 3일 11시 26분 필라델피아 항만 통신 공백 지도가 다시 갱신되자 회의실 벽면의 시간대 표기가 한 칸씩 밀렸습니다. 백악관 브리핑 직후 쏟아진 질문은 구조 속도보다 책임 소재에 먼저 꽂혔고 그 책임 공방이 길어질수록 현장 협력은 더 꼬이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백악관 내부 채널에 현장 통신 복구 경로를 우선하자는 결론 문장을 올렸고 즉시 결과로 공유 범위 제한이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책임 공방은 현장 앞에서 멈춰 서명 지연은 오늘 여기서 끝낸다 같은 짧은 경고가 오가며 방안의 기류가 바뀝니다. 책임을 다투는 문장이 먼저입니까? 연결을 여는 문장이 먼저입니까? 2026년 2월 3일 11시 33분 위성통신 지원 제안이 들어왔다는 보고가 올라오며 일론 머스크의 이름이 문서 상단에 찍혔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러 연결을 요청했고 즉시 결과로 짧은 회신 문장이 도착했습니다. 통신 복구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커질수록 현장 협력이 꼬인다는 점을 짚으며 위성통신과 지상망 연결을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취지였습니다. 단서가 그 한 문장으로 확인되자 행동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현장팀에 임시 연결 장비 목록을 보내고 회의체 코드가 찍힌 승인 요청서에 위성 단말 투입을 추가했습니다. 지상망과 위성망을 즉시 묶어 통신 로그는 오늘 전부 공개라는 지시가 문서에 박히자 즉시 결과로 현장 경로 설계가 다시 열립니다. 필라델피아 현장 보고서에는 아직도 48시간 재고 일수표가 상단에 걸려 있었고 그 숫자는 통신 장비만이 아니라 구조 동선의 숨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제도 허점은 여기서도 세 갈래로 드러났습니다. 위성 장비 반입 승인이 통신 규정과 항만 보안 절차로 갈라져 서명 순서를 두고 멈칫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장애 원인 확인이 민간 위탁 계약의 범위로 쪼개져 있어 복구가 아니라 책임 문서부터 정리하려는 관성이 나타납니다.
통신 로그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정보 공유를 넓히면 리스크가 되고 좁히면 협력이 막히는 딜레마가 반복됩니다. 단서가 이 구조로 확인되자 저는 선택을 바꿨습니다. 전부를 열거나 전부를 닫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 구조에 필요한 로그만 먼저 공개하는 방식으로요. 그 즉시 결과로 브리핑팀의 질문 대비 문장이 비용에서 절차로 옮겨가고 현장팀은 지상망 우회 경로를 확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그를 지금 공개해도 괜찮습니까? 전환점은 숫자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임시 위성 단말 투입 규모는 약 120대 수준이 검토됐고 업계 관측으로는 지상망과 위성망을 묶으면 통신 공백 구역의 커버가 12구역 단위로 쪼개져 관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팀은 연결이 열리면 6시간 안에 구조 동선의 우선순위를 다시 짤 수 있다는 계산을 함께 올렸습니다. 단서가 120대 12구역 6시간이라는 세 숫자로 고정되자 행동이 따라옵니다. 저는 선적 예약표에서 위성 단말과 전원 장치의 반입 순서를 앞줄로 당겼고 즉시 결과로 항만 보안 체크리스트의 검사 슬롯이 확보됐습니다. 선적 순서는 지금 바꿔라 지연 보고는 즉시 올려라라는 지시가 이어지자 현장 대기 중이던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3일 12시 5분 해상 쪽 연결도 동시에 밀어넣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인수 완료와 사명 변경이 공지됐던 필라델피아 조선소 연결 자료가 다시 상단으로 올라오며 임시 지휘 거점을 해상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구상이 현실의 문장으로 바뀝니다. 저는 해상 지휘 거점에서 드론 영상과 통신 로그를 한 화면에 합치자는 제안을 올렸고 즉시 결과로 현장 상황판의 레이아웃이 바뀌었습니다. 드론 영상은 지금 우선 올려라, 민감 정보는 구역만 남겨 같은 통제 문장이 붙자 영상은 인공지능 분석을 거쳐 위험 구역을 지도처럼 갱신하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지명 옆에 회색이 줄어드는 순간 방 안의 말이 처음으로 하나로 모입니다. 그때 다시 체면의 문장이 돌아옵니다. 동맹도 비용부터 먼저 따져라라는 말이었고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비용을 먼저 따지는 이유가 체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위한 책임이라면 오늘은 구조를 먼저 당기고 내일 문서로 비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회의록에 적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비용 검토는 별도라는 문장이 방패가 아니라 협력의 완충 장치가 됩니다. 2026년 2월 3일 6시 10분 통화 메모의 첫 줄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 역시 멈춤이 아니라 범위를 쪼개 움직이라는 의미로 다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해석 전환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2026년 2월 3일 13시 18분 필라델피아 항만 상황판에 붉은 아이콘이 하나 더 찍히자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통신 공백 구역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도 응급 신고 누락이 뒤늦게 드러나면 구조 동선은 다시 뒤집힙니다. 백악관 브리핑팀이 공유한 질의 예상 문서에는 동맹 비용과 책임 소재가 첫 줄에 남아 있었지만 현장 보고서 상단에는 응급 환자 분류 지연이라는 문장이 더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해외 의료팀 투입을 지금 승인합니까? 2026년 2월 3일 13시 27분 화면 한쪽에 세계보건기구 긴급의료팀 분류 목록 링크가 열렸습니다. 국가별 팀과 유형이 공개돼 있다는 구조 자체가 오늘 같은 상황에서 제도 언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단서가 그 목록 형식으로 확인되자 행동이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배포 대기 중인 현장 지원 요청서에 세계보건기구 분류 근거 문장을 넣고 즉시 결과로 법무 검토 담당이 반려 대신 질의로 바꿔 달아놓습니다. 표준 근거부터 먼저 내라, 정치 문장은 전부 빼라 짧은 지시가 이어지며 문서가 다시 정리됩니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2026년 2월 3일 13시 41분 필라델피아 지역 응급조정 담당은 해외 의료팀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주권과 관할을 먼저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반면 구조팀은 숫자와 절차가 있으면 신뢰가 쌓인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도 허점이 세 갈래로 드러납니다. 입국과 현장 접근 허가가 항만 보안과 연방 절차로 나뉘어 승인 창구가 갈립니다. 의료 면허와 장비 반입 증명은 주 규정과 연방 표준이 동시에 걸려 서류가 중복됩니다. 현장 지휘 체계는 이미 통신 복구와 해상 거점 회의체로 쪼개져 있어 의료팀이 들어와도 누구에게 보고할지가 순간 비어버립니다. 지휘선부터 하나로 묶어 통로 허가는 지금 당겨 2022년 6월을 언급한 KBS 월드 라디오 보도 요약이 회의 자료에 붙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세계보건기구 분류에서 유형 1 고정팀으로 인정받았고 역량 기준이 수치로 설명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단서가 날짜와 분류 명칭으로 고정되자 저는 그 문장을 현장 설득용으로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보고서의 하루 처리 역량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100명 안팎으로 운영된다는 추정 문장을 넣고 인력 규모는 20명 내외, 설치 시간은 24시간 안쪽이라는 새 숫자를 붙였습니다. 즉시 결과로 승인 담당이 비용 질문 대신 안전과 책임 구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분류가 지금 통하겠습니까? 2026년 2월 3일 14시 9분 의료팀 투입을 둘러싼 갈등은 체면과 원칙으로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해외 지원을 동맹 거래로 비칠까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표준 절차로만 들어오면 오히려 논란이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그때 다시 그 문장이 튀어나옵니다. 동맹도 비용부터 먼저 따져라. 저는 반박 대신 회수할 준비를 택합니다. 오늘은 비용을 앞세우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앞세워 들어오되 내일은 비용을 문서로 투명하게 정리해 책임을 남기자는 문장으로 회의록을 고쳤습니다. 오늘은 구조가 먼저다 비용 정리는 내일 한다. 회의실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료팀 접근 허가 문서가 반려에서 보안으로 바뀝니다. 14시 22분 통화 메모가 다시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2026년 2월 3일 6시 10분 첫 줄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 마지막 줄 비용 검토는 별도. 해상 거점과 위성통신에서는 그 문장들을 움직임의 근거로 바꿔 읽기 시작했지만 의료 투입에서는 여전히 멈춤의 주문처럼 작동하려는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단서가 이 문장 충돌로 확인되자 행동이 따라야 했습니다. 저는 의료팀 투입 승인서의 제목에 제한이라는 단어를 다시 넣어 범위를 쪼갰습니다. 환자 분류와 응급 처치만 그리고 지정 구역만이라는 문장으로요. 즉시 결과로 승인 라인의 서명 순서가 단축되고 항만 보안 체크리스트의 검사 슬롯이 의료 장비에 배정됩니다. 구역 밖 이동은 금지다. 환자부터 먼저 옮겨라. 필라델피아 현장에서는 드론 영상과 인공지능 분석이 위험 구역 지도를 계속 갱신했고 그 지도는 의료팀의 분류 구역 배치와 직결됐습니다. 2026년 2월 3일 15시 3분 임시 분류 텐트 위치를 바꾸자는 제안이 올라오자 현장 지휘는 바로 판단을 내립니다. 단서가 영상으로 확인되자 선택이 내려지고 즉시 결과로 인력 재배치가 시작됩니다. 텐트가 옮겨지고 동선이 바뀌자 통신 로그에 찍히던 응급 신고 지연 시간이 줄어듭니다. 말 대신 절차가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15시 17분 미국 응급구조대 베테랑이 한국 팀장에게 다가가 손목에 패치를 묶어주었다는 보고가 내부 메모에 올라왔습니다. 그 메모에는 필라델피아 세계보건기구 유형 1 안전기준 준수라는 앵커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대로 브리핑 자료에 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감동은 공개 문장보다 현장 신뢰를 먼저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회의록에 짧은 결론만 남깁니다. 표준 절차는 정치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언어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통화 메모 첫 줄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의 해석을 한 문장으로 덧습니다.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표준 범위를 정해 안전하게 움직이라는 뜻이라고요. 지금 그 문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2026년 2월 3일 16시 11분 필라델피아 항만 상황판의 회색 구역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경고가 올라왔습니다. 통신 공백이 메워지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서버 부품과 냉각 모듈 재고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공급망 경보였습니다. 백악관 내부 공유망에는 48시간 재고 일수표가 여전히 상단에 붙어 있고 의료 분류 텐트 운영 보고서에는 환자 분류 속도가 안정화됐다는 문장이 올라옵니다. 단서가 안정화라는 단어로 보이자 안심하려던 찰나 저는 재고 일수표의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장비에 들어갈 메모리 모듈 납기 지연이라는 문장입니다. 이제 구조만으로 버틸 수 있습니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6년 2월 3일 16시 19분 조달 담당 회의체를 즉시 소집하고 선적 예약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통신 장비와 의료 장비는 움직이고 있는데 서버 부품과 메모리 모듈은 출발 자체가 보류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고표부터 다시 써 선적을 멈추지 마 짧은 지시가 회의 채널에 찍히자 물류 담당은 항만 반입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통화 메모 출력물을 펴서 2026년 2월 3일 6시 10분이라는 시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줄은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 마지막 줄은 비용 검토는 별도입니다. 단서가 그 두 줄로 고정되자 저는 회의록 상단에 같은 문장을 그대로 붙여두었습니다. 문장을 지우는 순간 책임을 잃고 문장을 남기는 순간 해석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2026년 1월 2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자료가 내부 참고 자료로 연결됐습니다. 메모리 사업 호조 등 사업부 흐름이 문서로 정리돼 있다는 요약이 붙어 있고 같은 날 로이터 보도는 인공지능 수요로 메모리 공급 긴장과 비용 압박이 커진다는 논점을 정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서가 날짜 2026년 1월 28일과 로이터라는 출처로 박히자 저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 해당 자료의 핵심 문장을 조달 회의체에 공유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회의실의 초점이 필라델피아 현장 문제에서 글로벌 납기 문제로 이동합니다. 메모리부터 우선 배정 비용 질문은 뒤로 둬 경고성 판단이 겹치며 누군가는 공급망이 흔들리면 구조 화면도 멈춘다고 말합니다. 제도 허점은 여기서도 세 갈래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긴급 상황 물자 배정 기준이 통신 복구와 의료 지원으로만 설계돼 있어 분석 장비와 서버 부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둘째, 민간 위탁 계약은 납기 지연 책임을 업체별로 쪼개놓아 지금처럼 복합 위기에서는 누구도 전체 납기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셋째, 비용 검토 절차가 여전히 선적 승인 앞줄에 남아있어 부족한 부품일수록 서류가 두꺼워지며 늦어지는 역설이 반복됩니다. 단서가 이 세 구조로 확인되자 저는 선택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석 장비를 구조와 같은 묶음으로 올려 우선순위를 다시 짜는 선택입니다. 그 즉시 결과로 재고 일수표의 분류 칸이 바뀌고 서버 부품과 메모리 모듈이 같은 긴급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2026년 2월 3일 16시 47분 백악관 쪽 회의실에 기업 측 보고가 들어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이재용이 공급망 혼선이 구조 현장을 다시 흔들 수 있다고 보고했고 공급망과 재난 대응을 한 묶음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문장이 회의 요약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단서가 그 이름과 문장으로 확인되자 저는 즉시 회의체 결론 문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구조와 산업은 같은 시간표를 공유한다는 한 줄입니다. 그 즉시 결과로 조달 담당은 선적 예약표를 품목별이 아니라 기능별로 재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 우선순위 바꿔 서류는 최소로 줄여 지시가 이어지며 멈춰있던 발주가 일부 재개됩니다. 전환점은 결국 숫자로 설득해야 했습니다. 업계 관측으로는 메모리 모듈 납기가 일주일만 흔들려도 분석 장비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현장에 필요한 서버 부품과 냉각 모듈의 안전 재고는 열하루 선이 최소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조달팀이 올린 계산에는 긴급 선적 슬롯을 확보하려면 비용이 기존 대비 약 8% 늘 수 있다는 문장이 붙었습니다. 단서가 열하루, 일주일, 8%라는 세 숫자로 고정되자 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비용 증액 사유서를 먼저 올리고 선적 승인 라인을 앞당기는 선택입니다. 그 즉시 결과로 보류 상태였던 긴급 슬롯 하나가 살아났고 항만 보안 검사 일정도 그 슬롯에 맞춰 재배치됩니다. 이 숫자를 누구에게 먼저 배정합니까? 그러나 체면의 문장은 여기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동맹도 비용부터 따져라. 이 말이 회의록에 찍히는 순간 누군가는 예산을 지키는 원칙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현장을 모르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단서가 그 반대 대사로 박히자 저는 즉시 회수 방식으로 문장을 바꿔 적었습니다. 비용을 먼저 따지는 이유가 체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라면 오늘은 구조를 먼저 당기고 내일 비용을 문서로 확정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그 즉시 결과로 회의체 결론 문서의 순서가 바뀌고 브리핑 크유와 A 초안에서도 비용 문장이 뒤로 밀립니다. 오늘은 구조가 먼저다. 비용은 문서로 남겨 짧은 판단이 오가자 방안의 대립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필라델피아 현장 상황판에는 드론 영상, 위성통신 로그, 의료 분류 표준이 한 화면에 붙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화면이 멈추지 않으려면 서버 부품과 메모리 모듈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통화 메모를 펴서 2026년 2월 3일 6시 10분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 비용 검토는 별도라는 두 문장입니다. 단서가 문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록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승인 없이는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범위를 쪼개 안전과 속도를 함께 지키며 움직이라는 뜻이라고요. 그 즉시 결과로 조달 승인 라인은 예외가 아니라 제한이라는 단어로 통일됩니다. 이 문장을 오늘도 같은 뜻으로 읽습니까? 2026년 2월 3일 18시 9분 백악관 브리핑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는 브리핑과 성명 자료가 날짜별로 쌓이고 오늘 영상도 같은 구조로 남습니다. 필라델피아 항만 상황판은 회색 구역이 줄었다가도 응급 분류 지연 경고가 다시 뜨는 식으로 흔들렸고 48시간 재고 일수표는 아침의 숫자에서 이미 여러 칸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문장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감정은 뒤로 돌아 절차부터 말해라. 짧은 지시가 내부 채널에 내려오자 손끝은 브리핑 크유와 A 초안을 다시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18시 16분 화면 한쪽에는 필라델피아 항만과 도심 통신망 연결 상태가 함께 뜨고 다른 한쪽에는 위성 통신 로그 요약이 붙었습니다. 통신 복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커질수록 현장 협력이 꼬인다는 지적이 문서로 정리돼 있었고 일론 머스크 쪽에서 로그 공개 범위를 넓혀 논쟁을 줄이겠다는 방향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서가 로그 공개라는 문장으로 확인되자 행동을 택했습니다. 승인 라인에 로그 공개 요청서를 올리고 즉시 결과로 공유 범위가 구조 목적 한정으로
잠기며 외부 질의 리스크가 내려갔습니다. 지금 로그 공개해 민감 구역은 가려 경고가 붙은 문장이 회의록에 박히자 브리핑팀에 답변이 비용에서 데이터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18시 23분 트럼프는 공개석상에서 비용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우지 않았지만 문장 앞에 절차와 통합 운용을 먼저 세웠습니다. 화면에는 연방항공청 2025년 8월 6일 가시권 박 비행 관련 제안 자료 제목이 잠깐 스쳤고 그 옆에는 제안 승인이라는 표현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단서가 제안 승인이라는 단어로 박히자 선택이 뒤따랐습니다. 브리핑 자료의 국명을 앞세우는 대신 통합 운용 경험과 안전 통제 범위를 앞줄로 올렸고 즉시 결과로 질문의 방향이 동맹 비용에서 승인 절차로 이동했습니다. 국명은 앞에 쓰지 마 기능으로만 밀어 짧은 판단이 이어지며 말의 폭발을 문장 구조로 눌러버립니다. 18시 31분 이재명 쪽 메시지는 더 짧게 정리돼 전달됐습니다. 비용 책임 공방이 번질수록 현장 체계 복구가 늦어진다는 요지였고 정치적 해석보다 표준 절차와 임명을 먼저 세우자는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서가 임명 우선이라는 문장으로 확인되자 행동을 택했습니다. 현장 회의체에 공동 점검 합의 초안을 올리고 즉시 결과로 브리핑팀이 외부 협력을 동맹 거래가 아닌 표준 기반 지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책임을 지겠습니까? 오늘은 구조가 먼저다. 책임은 문서로 남겨 서로 다른 목소리가 같은 방향으로 모이면서 체면을 대표하던 문장 동맹도 비용부터 따져라가 조금씩 다른 뜻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18시 39분 해상 측에서도 문서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한화 보도자료에 적힌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계획과 2024년 12월 19일 인수 완료와 사명 변경 공지가 이어진 기록이 회의 자료로 다시 고정됐습니다. 단서가 두 날짜로 정리되자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해상 임시 지휘 거점에서 드론 영상과 의료 분류 상황을 한 화면에 묶는 운영표를 확정하고 즉시 결과로 환자 후송 우선순위가 재정렬됐습니다. 해상 거점은 고정 후송 순서부터 바꿔 짧은 지시가 떨어지자 한국조선기술 기반 플랫폼이 현장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근거가 됩니다. 18시 47분 의료 쪽은 표준이 갈등을 눌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긴급의료팀 분류 목록이 공개돼 있다는 사실과 2022년 6월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유형 1 고정팀으로 인정받았다는 보도 요약이 현장 승인 문장에 들어갔습니다. 단서가 2022년 6월과 유형 1이라는 앵커로 확인되자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접근 허가 문서를 환자 분류와 응급처치로 범위를 쪼개 다시 올렸고 즉시 결과로 주 규정과 연방 절차의 중복 서류가 줄어들었습니다. 의료팀 투입을 둘러싼 말싸움도 그 자리에서 누그러졌습니다. 정치적 문장 대신 표준 문장만 남으니 논쟁은 설득이 아니라 확인으로 바뀝니다. 18시 55분 공급망 경보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자료의 요지와 같은 날 로이터가 정리한 인공지능 수요에 따른 메모리 공급 긴장 논점이 브리핑 내부 참고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단서가 2026년 1월 28일로 고정되자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선적 예약표의 기능별 재정렬을 확정하고 즉시 결과로 분석 장비와 통신 장비의 우선순위가 같은 라인으로 묶였습니다. 비용은 늘었습니다. 야간 회의가 추가로 잡혔고 인력 재배치도 발생했습니다. 이 대가를 치르고도 지킨 신념은 하나였습니다. 공급망과 구조는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원칙은 멈춤이 아니라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증명된다는 신념입니다. 19시 7분 손바닥에서 2026년 2월 3일 6시 10분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줄 승인 없이는 움직이지 말 것,
마지막 줄 비용 검토는 별도라는 문장이 그날 내내 사람들을 묶어두었습니다. 단서가 그 두 줄로 확인되자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첫 줄은 멈추라는 경고가 아니라 범위를 쪼개 안전 기준을 고정하며 움직이라는 지시로, 마지막 줄은 협력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내일 책임을 투명하게 확정하기 위한 약속으로 회의록 결론에 넣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브리핑팀과 규제 담당, 현장 지휘가 공동 점검 합의 문장에 서명했고, 그 서명이 관계 회복의 증거가 됐습니다. 이 문장들을 어떤 뜻으로 남깁니까? 한국 기준으로 맞춰 오늘은 통합으로 간다. 짧은 대사가 남은 자리에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한국 드론 운용 경험과 조선 기반 거점, 세계 기준으로 검증된 의료 절차,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까지 한 화면에 묶어낸 조합이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공을 가져가느냐보다 누가 먼저 책임을 지느냐가 바뀌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가진 조합이 만들어낸 속도와 표준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